간단히 한 바퀴 돌아보고 도로 주행 및 전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해볼게요. 젠트로피는 별도의 레디 버튼이 없는데요. 시동을 켜고 스탠드를 올리면 바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노멀 모드에서도 치고 나가는 힘은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다만 모터음 외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골목길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승차감은 꽤 딱딱한 편인데 시트도 딱딱해서 엉덩이에 충격이 꽤나 느껴집니다. 서스펜션은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 나에게 맞는 단계를 찾는 게 좋겠네요. 코너링에서 누워도 노면을 잘 잡아주는데 한계점까지 테스트해보진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급브레이크에서도 미끌림 방지 기능 ABS가 개입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했습니다. 바퀴의 이탈이나 털림 현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네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단순 제동력은 브레이크 한쪽만 잡아도 앞뒤 바퀴에 모두 제동이 걸리는 CBS가 좋습니다. 하지만 비나 눈이 자주 오는 국내 특성상 ABS의 효용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ABS와 CBS가 동시에 장착이 안 되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비 테스트 겸 도로 주행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비 테스트는 각 모드 주행 전에 새 배터리로 교체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션은 대부분 서울 그리고 경기권 일부 총 19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금제는 기본 요금에 추가 주행 거리로 요금을 측정하는 스탠다드 플랜과 무제한 언리미티드 플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테이션 금액이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오토바이는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단순 고장이 발생해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끌고 가던 비용을 들여 싣고 가던 센터로 이동해야 하죠. 하지만 젠트로피는 자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터리가 다달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근무하는 관제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출동해서 대차 지급 및 차량을 회수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대차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이 서비스가 포함된 스테이션 금액이라고 하니 전혀 비싸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현재는 24시간 관제 및 출동을 청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끝났습니다. 에코 모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에코 모드는 초반 출력 제어가 확실히 느껴지긴 하지만 엄청 답답하다 싶은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현재 회생제동이 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스로틀을 놓자마자 전기제동이 생각보다 세게 잡힙니다. 방금의 제동은 브레이크를 거의 잡지 않은 제동인데요. 실제로 시내 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거의 잡지 않고 스로틀 조절 위주로 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은 스로틀과 브레이크밖에 없으니까요. 처음 접할 때 전기제동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2024년식에서는 직접 모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62km, GPS 속도와 오차 범위는 약 10에서 15%입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에는 가속력과 최고속도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에코 모드로도 큰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휠 베이스 간격을 줄이면서 회전 반경 또한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최대로 돌렸을 때 이 정도 반경이 나오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골목에서 후진 너무 힘들더라고요. 역시나 약간의 오르막에서는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에코모드 치고는 큰 답답함 없이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속도를 내줘야 하는 도로에서는 쓰기 어렵겠죠. 총 주행거리 13km, 배터리 사용량 17%, 1km당 약 1.3%의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10% 남을 때까지 사용한다면 약 69km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회생제동으로 인한 전기제동을 잘 활용해서 주행한다면 배터리 소모량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노멀 모드. 에코모드가 생각보다 답답하진 않아서 의외로 큰 차이 없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에코모드 풀악셀 정도의 출력을 노멀모드 절반 악셀 정도로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비가 와도 스포츠로 다니는 스타일인데요. 젠트로피는 노멀모드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출력을 보여줍니다. 웬만한 125cc급 오토바이 가속력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최고속도 84km, GPS 오차 범위는 에코모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 차량과 속도를 맞추거나 어렵지 않게 추월할 수 있는 정도의 가속력과 속도입니다. 약간의 오르막에서도 힘을 잘 받는 모습을 보니 일반 도로 주행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겠네요. 다만 최고속도 가까이 갔을 때 앞바퀴가 약간 가벼운 느낌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묵직한 GS백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받은 느낌인 듯 합니다. 노멀 모드로도 충분한 출력을 보여줬는데 스터닝 모드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총 주행거리 13km, 배터리 사용량은 20%입니다. 1km당 약 1.5%를 사용했네요. 10%까지 사용 시 약 6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제동 거의 없이 풀스로틀 당기면서 주행한 결과라 일반 도심에서 회생제동을 잘 활용한다면 70km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출발할 때 모드 변경을 깜빡해서 500m 지점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노멀 모드도 만족스러운 출력을 내줬는데 스포츠 모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튕기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듯 가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정도 가속 성능이라면 125cc급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퇴근 시간대에 가까워지니까 차가 많아져서 풀 스로틀로 주행하지는 못했네요. 약간의 오르막에서는 평지에서보다 가속력이 부족한 느낌은 있었지만 순식간에 90km까지 속도가 올라가고 평지로 진입하는 순간 100km를 찍어버리네요. 스포츠 모드는 일반 도로에서 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한 가속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판매 금액 330만원으로 이 정도 출력에 ABS, TCS를 포함한 옵션들을 생각하면 가성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 주행거리 12.9km, 배터리 사용량은 19%입니다. 노멀 모드로 주행했을 때보다 오히려 배터리 소모가 적었는데요. 총 주행거리의 5분의 1가량은 통행량이 많아져서 최대한 회생제동을 활용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배터리 소모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르막 테스트하러 가보죠. 오르막 테스트의 결과와 총평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